김해 설정! 우리 김해 썰전 제9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입니다. 예, 김해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네, 삶의 공동체를 꿈꾸는 이한준입니다. 장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손쌤입니다. 오늘도 같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 좀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좀 몸을 좀 먼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렇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유라라고 하는 백두 실력이다 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화여자대학에서부터 그 부정 입학에 대한 시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시작돼서 결국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이걸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어떤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 민주적 절차를 가장 크게 어긴 대통령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절차로 심판을 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바꾸는데 피도 흘리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인데 정말 이거는 피 한 방울 안 날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요즘이 제일 살기 좋다. 왜냐면 어릴 때 일제시대였고. 그렇죠. 나이 좀 들어서는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가난, 이제 독재를 지나서 지금이 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참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행운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960년은 제가 그때 있었지만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1987년 6월 항쟁은 이제 저도 젊은 나이로 뛰었고, 이번에는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그 촛불 집회에 같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이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명예롭게 이 부양 권력자를 바꾸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이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촛불 세대야. 맞습니다. 굉장한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6.29 세대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예, 그게 참 역사적인 날이.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김경수 의원님을 이제 대기치기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정말 충돌 없는, 정말 깨끗한 그거를 축제처럼 하자는 그 말에 굉장히 꽂혔는데, 그게 바로 이날 촛불 집회를 제가 계속 보면서 우리도 정말 성숙한 그런 시민이 그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발표할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 진짜 나는데, 예, 성리하고도 그런 눈물이 나는지. 최근에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딱 하니까 2등이 탄핵소추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1등이 뭐겠습니까? 8.15래요. 해방. 그죠, 해방. 해방 이후에 네, 해방이니까. 해방 의미가 이후에 정말 가장 크네요. 인상적인 사건. 인상적인 네. 사건이 네. 6.25 전쟁이 아니고 그러네요. 이 민중이 승리한 네, 역사니까 네, 네. 그만큼 내리에 깊이 네. 꽂히는가 봐요. 요즘 아직도 이제 그 박근혜라는 이름을 안 쓰고 503호 503. 지칭하는 경우가 많죠. 503이라고 예, 하죠. 그 하여튼 503호씨께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정말 큰 기여를. 큰 기여를 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네. MB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을 했다면 아, 더 많은 해악을 끼쳤겠지만 그렇죠. 기여하, 그렇죠.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했을까. 예,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인권상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월 5일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그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진운동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정되었던 우리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였죠. 장혜진 씨, 단원고 출신입니다만 이분이 가서 대표로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퇴진운동 측에서는 내년입니다. 2월 18일, 3월 10일에 그날이 이제 탄핵 1주년이잖아요. 그날 복사본을 광화문에서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셔서 거기 가서 상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만 장을 복사해가지고 원래 1,700만 명한테 준 거니까. 뿌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돌아와서 이제 지역에서 또 주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인권상 자체를 정말 좀 기념해서 동상을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 다른 기념이 이건 정말 전 국민적인 기념할 그렇죠, 만한 그렇죠. 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동상으로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평화의 소녀상 옆에다가 하나씩 다 세워놓고 그렇죠. 좋겠어요. 네. 나쁘지 않죠. 또 그때 광화문에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산에도 모이고 네. 김해에도 모이고 네. 그 각 지역에서 사실 시민들이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그것도 한번. 두 번째는 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한 97일 만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역시 뭐 불참했고, 그래서 본회의 제적 의원 178명 중에 찬성이 160명이고 반대 15명, 기권 3명. 당초 예산안보다 크게 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거의 원안 그대로 됐다라고 거의 보는 원안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기재부 직원들한테 피자를 쫙 돌리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기재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 또 경비원 보시는 분들, 또 미화원들 뭐 이런 분들 다 합쳐서 또 그 피자를 중소업체에다가 시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피자 마루가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상한가라는데요. 네. 그래서 피자 350개 주문해서 다 나눠 먹었답니다. 피자마루가 이렇게 대박을 치고 하는 걸 보면 골고루 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피자의 땅, 뭐 다른 뭐 업체들하고. 떡볶이를 쏘신지 네네. 뭐 종류를 다르게. 종류를 좀 다르게. 네네네. 과자를 하든지. 네, 김밥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조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국가 공무원 숫자하고요. 또 그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을 하는 거, 그다음에 수당이고요. 그다음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이제 인상된 부분들, 그다음 법인세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초점이 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의외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동수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동수당이 생각보다 의외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0세에서 5세까지죠. 이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72개월 동안 10만 원씩을 주는 건데 상위 10%는 제외하고 그렇게 나머지 90%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한 거죠. 10% 빼고 주자고 한 결정을 민주당과 국민당이 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공격은 이제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했겠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10%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당의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개념을 잘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 복지는 재벌 자식도 가난한 사람 자식도 같이 줍니다. 네. 근데 재벌은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안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위 10%를 네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보면 10만 원 받으려고 애 놓겠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출산 저출산하고 아무 상관이 네.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보편적 복지 보편적,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그렇죠. 네. 이게 먹을 것도 다 주는데 아무도 나 안 주면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차별감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 10만 원 수준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애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아이 놓았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겠다. 우리 정말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키울 수 없으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 필요한데 10만 원 수준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부하고 그럼요. 네,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 놓으면 네. 왜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세금 내겠다는 건데 그렇죠. 안 내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정당하게 전체 내겠다는 경제 거. 수준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되는데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산에 대한 총평가를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소장이 하시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뭐 기초연금, 혁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복지에 관련된 시민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감액해다가 쪽지 예산으로 다 썼다. 그러니까 SOC 예산으로 썼다. 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쪽지 예산은 주로 토건업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동네 길 내주세요. 우리 동네 다리 놔주시오.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을 높입시다. 네. 이런 쪽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 관련된 의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게 수당으로 주거나 사회복지로 주는 건 줘버리면 없어지지 않냐. 근데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놔주는 거는 다 보이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네, 했다고 자기가 했다. 네. 주장할 수 있고. 어제 오후에 또 크레인이 또 넘어졌어요. 용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관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지고 그렇죠. 빨리 공사 끝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 물량주의로 예. 갚버리면 결국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상하고 안 그래도 사람이 경시되거든요. 그 크레인 그 신랑 이제 토목 쪽이니까 그러시군요. 물어봤어요. 그래 크레인이 어떻게 이 무거운 거를 몇 톤을 들고 나르는 그 기계가 이렇게 쉽게, 종이 그쵸? 뭉그러지듯이 이렇게 하냐 보니까 그게 세울 때도 자체에 그 와이어로 평형 감각을 딱 중심을 잡고 몇 톤을 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무너진 거 보니까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기본을 보니까. 안 지킨 거지. 예, 그렇죠. 기본을 안 지킨 거죠. 기본부터가 바로서야 그런 이런 그 사고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부분의 사고들을 우리 요즘에 나는 사고들을 보면 다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인재 참 맞는 속이 것 상한 같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뭐 기사도 보니까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8명이 사망했어요. 사소한 원칙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작은 안전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낚싯배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낚싯배와 관련된 안전 규칙들을 또 네. 들여다본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도 지켜진 지켜진 게 않는 없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지켜진 것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고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은 구조하지 못했던 게 더 네. 문제이긴 하지만 네. 사고가 발생했던 그 내용을 보면 사소한 안전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 예. 그 안전장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켜졌었더라면. 그렇죠. 예. 아니면 매뉴얼대로 뭔가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그대로만 시행했었다라면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반성하게 되는 게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현장에도 그런 안전규칙들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맞-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소방 그 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한번, 점검하고 예, 뒤집어 봐야 되고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손대지 않거든요. 먼지 뽀얗게 뭐 이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났던 게 울산에서 났던 거는 거기 보면 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거대한 걸 세우면서 어떻게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쓰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원전 때도
다 그렇죠. 네. 순 엉망 네, 부실한 그 부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크레인 같은 걸 전부 다 한 20년 낙후된 음, 걸 일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 업체가 해당 업체가 그렇게 뭐 정인품을 만든 이런 업체가 아니라 아.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걸로 세워지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부터 인정하는 그 회사가 있든지 예. 검사하는 게 그렇게 있거나 해서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결국 원가 절감하려고 라고 되겠죠. 네. 원가 절감하다가 정말 인명이 손실되고 인명 사회적 비용이 사망을 훨씬 많이 훨씬 들어가요.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성산대교 무너지는 것도 눈앞에 봤잖아요. 진짜 성수대교. 성수대교. 성수. 그것도 어떻게 네. 그렇게 진짜 폭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전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안전한 사회.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한 나라라고 네. 자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원칙이 많이 무시되고 그리고 물량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좀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몇십 년 동안 지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대규모 사고가 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중심의 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그렇게 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2부입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시는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김해 시정을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김해 시정에 일어난 일이 많겠죠. 네네. 수많은 그런 사건이나 사고 뭐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할 만큼 좀 알고 있는 것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뭐 구경하러 갔다 오거나 놀러 갔다 온 거 아니고 12월 4일 월요일 날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 4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지금 현재 제주 2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주 2공항은 제주도지사부터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전부 다 하자 그런대요. 찬성이죠, 찬성. 네. 그런데 네, 해당되는 찬성.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역의 뭐 관련된 종교계라든지 분들, 네. 문화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세력이 좀 약한 듯 보이는데 대신에 이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렇죠, 어제 그렇죠. 요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아, 이제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네네. 기본 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본 설계 용역을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이때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 김해는 벌써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들어갔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중재라고 지금 일하고 네, 있는데 네, 여기에는 그렇죠. 기본 설계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라는 단서를 붙였대요. 그 단서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제 극한적으로 예. 막고 아. 이런 상황인데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세월호 광장이 있잖아요. 네네. 세월호 광장에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천막동성. 12월 4일 날 네. 만났는데 12월 5일 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자기네들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의 이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가 사실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크지도 않은 섬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긴 하지만 인구도 한 60만 정도 살고 그런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맞아.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네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애착이 없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막 거의 개발 마음대로 개발하고 돈만 벌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사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놀아나가지고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소위 환경적 용량 네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토지와 환경이 갖고 있는 그 용량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관광객이나 개발을 많이 과부하가 하려고 걸리는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게 섬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네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40일간 단식도 하고 그리고 가니까 단식은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좀 치료를 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하고 이야기할 정도는 됐는데 그전에는 완전히 누워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무슨 뭐 개발하는 거 반대. 우리는 이제 소음 뭐 이런 네, 거를 네.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이런 반대한다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더라고.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이 땅과 환경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막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반대를 해서 지금 일정 정도 거기도 성과가 있어요. 아마 제주도는 그 강정마을에 네, 관련된 강정마을의 교훈들도 얻고 있어서 그렇죠. 교훈을 많이 갖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듯이 제2공항을 만들면 여기에 공군기지 들어오겠죠. 공군이 들어온다. 네. 결국 미국이 제주도를 중국을 전략기지로 만드는 견제하는 거죠. 전략 첨단기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한다. 싶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셨다 바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오후에 왔으니까 제주도에 있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그것도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가 뭐 움직이는 밥만 한 그릇 먹었죠. 그 정도 하고 구경이고 뭐고 없이 이제 이 해당되는 지역이 성산면이거든요. 서귀포시 성산면이면 성산 일출봉이 있는 나도 딱 보이는데 그 아니죠. 지역인데 네. 성산 일출봉도 못 보고 왔어요. 아이고. 예,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예. 대단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 우리 예, 김해시도 좀 김해도 상당히 이런 전략적으로 잘 싸워야 되겠고요. 현재 네. 김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본 설계 용역을 자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 그래서 빨리 이걸 중단시켜야 중단해야죠. 돼요. 중단해야죠.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좀 극한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단식해야 될란가 아니면 서울에 올라가서 이 팀을 꾸려서 천막을 치야 될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토건 국가, 토건 행정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뭐 미적미적 하면서 반대가 있는데 막 반대를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들어주니 많이 일하는 과정에서 일을 진행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의 한 3분의 1만 넘었으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빼도 예. 박도 못하게 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래 됐으니까 어쩔 거냐. 그래, 그럼 다음부터. 앞으로 뭐 조금 고칠 거 있으면 고쳐줄 테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게 이때까지 4대 강도 그렇게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예. 아울러서 김해 청년단체도 예. 반대에 나섰더라고요. 예, 네네. 이게 이제 자생 청년회인데 우리가 네. 아는 그 소위 청년 운동, 네네. 구국 운동, 애국 운동을 했던 청년회가 아니고 자생 청년회입니다. 자생 청년회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지역에서 그냥 지역마다 지역마다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자주 드나드는 청년들이 청년들. 네네. 지역의 일을 아주 순수한 뜻에서 그냥 지역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런 청년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 일에는 이번에 네. 나섰습니다. 네. 아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네. 김해를 위해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진공항은 백지화해야 한다. 네네. 예, 그만큼 지금 현재 나서서 좀 싸워주는 사람들이 잘 싸웠기도 하고 또 네. 그만큼 이게 바로 피부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거 뭐 소음 듣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김해 시청에 있는 시간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해에서 시청이 제일 시끄럽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막 비행기가 바로 가까이 보입니다. 지금 유라 예. 지역에도 아침 출근길에 네, 비행기 보여요.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보니까 야 정말 이래 갖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제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문제죠.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투쟁의 격을 높여서 싸워야 되겠다. 그 국토부에도 이제 찾아가서 그 앞에서 농성을 하든지 뭐 어쨌든 해야 되겠다. 이런 참 생각을 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울이 아닌 곳에 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도 꼭 서울에 올라가야 돼서 요즘 같은 첨단 사회에 예, 그렇죠. 예. 직접 가야 되는. 그래 이게 아직은 이제 지방 분권화가 안 된 거죠. 네네. 예. 이게 청와대 또 청원하면 안 되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야 뭐가 되는 그런 네, 이게 참 아직도 문제가 아직, 있는 지방 분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예. 또 있습니다. 예. 김해 시민들 다 같이 한번 청원해도 예, 청원 한번 해서 예, 한번 해야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좀 네. 투쟁의 격을 좀 네, 달리 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로 고민 다양하게 중입니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 문제가 결국 그 관광 산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면 관광을 통해서 돈이 되면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그렇죠. 될 것이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관광을 통해서 지역사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비교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부탄입니다. 부탄에는 네, 관광객 네팔이나. 수도 조절하는데 그렇죠. 예. 부탄의 경우는 관광이 주민들의
그 경제와 직결되는 네네.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주민들을 이제 안내인으로 네. 쓰기 때문에. 셀파로 바로 쓰니까. 그런데도 주민들이 이제 삶의 질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관광객 수 제한 줄어버리는 예, 하는 거죠. 우리도 삶의 질 차원에서 접근하면 네, 그렇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제주도도 좀 네. 제주도에 오는 연간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그렇죠. 아, 예, 예. 그래야 될 그래서 그 네, 필요성이 꼭 필요합니다. 있어요. 그러면 네, 사실 그렇습니다. 더 가고 싶어서 줄 서고 막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기다려서 가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광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네. 아, 그럼요. 비교를 시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대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하고 관광객 숫자하고 관광객 수입을 이렇게 보니까 제주도가 제일 관광객 수입이 낮아요. 네, 맞습니다. 숫자는 많고. 네. 네.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데. 예,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특히나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사놓은 땅, 자기네들이 사놓은 점포, 호텔 그게만 먹고 간대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격도 이렇게 박하게 네,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가기 때문에 수입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지난 그 시의회에서 이제 뭐 제가 한 건데 네네. 그 김해 시의 주민 참여 예산제의 실질적 의지와 대책을 제가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김해 시가 뭐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듯이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주민 오히려 좀 제대로 된 이렇게 공무원들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지역에서 필요한 거를 많이 올리십시오. 그러면 네. 저희들이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도 그때 계셨고 근데 이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강사를 불러서 그 지역 네네. 그래서 이 주민자 참여 예산제에 대한 공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주민 참여 예산제 학교는 빨리 내년 시작되면 전반기 정도에 그 전반기에 주민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그렇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인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7, 8월 달에 예산, 나름대로 예산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이제 올라가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일반 회계의 3%까지 예, 주민들 그렇죠. 의견이 올라온 말씀하셨죠. 거거든요. 그건 울산 사람들이 일찍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좀 빨리 해야 될 건데 그래 하지 않고 이러니까 0.2%.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3%가 0.2%는 60배 차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럼 우리가 좀 빨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놨어요. 이게 내년도에 주민 참여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놨습니다. 그 핑계는 뭐냐 하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대요. 왜냐하면 이 새 정부가 네, 문재인 정부가 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좀 강조하면서 네네. 워낙 지역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발전적인 방안을 내려보내는가 봐요. 그거 내려보내면 받아서 하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죠. 예산도 안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질타를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뭐 중반기 넘어서고 후반기 돼버리면 그럼 또 이런 거 내년이고. 제대로 못한다. 그럼 1년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네. 못한다고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제가 물론 이걸 나름대로 계산해서 했죠. 이렇게 해놔야 다른 예산이라도 땡깁니다. 예. 그렇죠. 대신에 뭐. 이제 이게 평생교육 예산이 네, 네, 있거든요. 네. 그래, 평생교육 예산이라도 땡겨서 하겠대요. 잘 잘하셨네요. 됐네요. 그런 제 목적을 갖고 네, 있죠. 네, 네. 그래 그부터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좀 빨리 당겨서 위원회도 만들고 위원회 만드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잖아요. 네. 교육에 돈이 드니까 그렇죠, 교육은 그렇죠. 평생교육 예산 당겨서 하겠다. 좋다 그럼 그 이야기하고 이제 잘 됐네요. 좀 성과를 얻고 좋은 끝냈습니다. 성과가 있네요. 처음에는 그게 다 안 됐다 그래서 네. 아이고 이거 우리 여름 내내 고생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예, 잘 하셨네요. 예. 네. 그 정부 이제- 지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실 조례 때문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더 나은 수준의 조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김해시에서 조례안을 이미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거보다 나은 수준의 지침을 기다리고 그 정도 조례 안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예산도 확보해야지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이걸 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중요하게 여기지 중요하게 않는 안 여기는 예, 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그 시의원들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한 것 중에 그랬습니다. 공무원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참여를 하다 보면
오히려 행정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네. 자꾸 간섭할까 그게 귀찮다는 그런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이런 걸 잘 알면 더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이 또 이제 이건 내가 생색을 내고 하는 일인데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건 퇴행적입니다. 네. 주민들이 참여하면 이 의정의 성격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면 의원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퇴행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소유라고 이런 일들을 자기 어떤 고유한 권한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느 의원은 좀 싫어합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의원님 혼자서 외로이 싸우시네요. 예. 그래 의원들이 눈치가 좀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해야 생색이 내고 자기가 영 모양이 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그 주민들이 한 거지 자기가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유능한 의원은 주민들 하게 하고 자기는 또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앞서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을학교가 12월 9일 토요일 날 연지공원과 학생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제 1년간 김해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학교도 만들고 마을학교도 만들고 했던 이 어떤 총결산을 하는 거라고도 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하고 했고 이제 제가 가서 본 거 좋은 것만 이야기하자면 그 학생들이 진행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재미있는 게 지금 그 교육장님 밑에 있는 교육국장. 네네. 교육국장이 2인자 아닙니까? 네네. 교육청에서는. 네. 교육지원청에서는 2인자가 교육국장이 그창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네. 자기가 그창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축제를 3일간 하는데 선생님들이 도와만 주고 학생들이 전부 기획해서 학생들이 다 하고 사흘 동안 꽹가리 치고 학교가 그냥 완전히 놀자판이 된대요. 그래도 네네. 선생님들은 가만히 놔두고 도와준대요. 근데 사흘간 그래 멋지게 이게 사람들이 다 정리를 다 풀고 나면 또 공부는 더 잘한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이 학생 때 겪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다 이렇게 물론 교육장님의 마인드도 그렇고 지금 교육감님의 그 생각도 그러니까 이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진행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시장하고 이렇게 저 국회의원하고 쭉 시의원하고 쭉 세워놓고 인사부터 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아예 막 우리 아이, 가도 좋네. 본청 많죠. 자기네들끼리 발표하고 우리는 노래 부르고 거기에 열중해가 있는 네. 거예요. 뒤에서 네, 학생들이 참 잘합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게 참 저는 좋았고요. 예, 그런 살아있는 분위기가 야 김해에도 이래 있구나. 그게요 교육청이 교육 관료들의 뜻으로 이런 기획으로 이런 행사를 벌리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학생한테 완전히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역시 그런 점이 좋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눈이 있으신 게 이게 사실은 내부 사람들이 아니면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저는 마을학교 이 어울림 한마당에 좀 깊이 개입이 되어 있던 그렇죠, 터라서 그렇죠. 예, 이제 김해 행복교육지구의 성과 발표가 맞고요. 저는 이제 어른 기획단으로 참여를 해 있었고 저희가 청소년 기획단을 만들자. 그래서 그날 사회 본 친구들도 청소년 기획단 안에 있던 멤버고 그 참여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스텝이라고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청소년 기획단 아이들이에요. 네. 실제 그 행사에 이면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사회자를 제외하고는. 근데 그 친구들이 홍보물 디자인까지 디자인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고요. 네. 그 공연의 순서도 직접 기획하고 네.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을지 홍보 자기들이 직접 하고 이렇게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고 내빈들 오시지 말라고. 내빈 오시는 건 좋은데 소개 안 한다. 네, 내빈 소개로 막 축사로 인사말로 하는 거 싫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사실 내빈 소개하고 한 2, 30분 지나가면 그렇죠. 분위기 다 좋습니다. 아까 저 미국에 있는 친구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친구 애들이 자녀가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거기 졸업장은 전부 다 교장 예,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주는데 나눠주는, 네. 뭐 우리나라 같으면 상이 있잖아요. 뭐 네, 뭔상 네, 영재 그런 거는 장학금이나 이런 거는
따로 그 애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네. 그 엄마랑 그 누가 영재상을 받는지 누가 모르죠. 1등인지 아무런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예, 예, 예. 아무도 모른대요. 영재도 다 그 누군지도 교육적 모르고.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 네. 배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네. 그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자선단체에서 행사장에서 장학금을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무대 위에 올려서 주더라고요. 네. 그 장학금을 받으러 온 학생들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찾아가서 주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면 될 건데 그러고는 발표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교육장님을 불러서 그냥 대표로 네. 주고 네, 네. 예, 그리고 가끔. 알아서 주는 나눠주고. 걸로 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은 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을 한 두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시의원 부인이 네. 지역의 산악회 등산 양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랬는데 그게 한 300만 원 가량이 돼가지고 이게 야.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네, 좀 문제가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하고, 그러니까 본인하고 배우지 않은 기부행위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특히 네. 부인은 네, 그렇죠. 예, 부인은 안 중요합니다. 되죠. 네. 예, 같은 아이고. 이 일심동체로 네, 보기 부분 때문에 일심동체니까. 네, 네. 김해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이영철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는 기사. 예,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불륜에 대한 의혹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그 네. 기사 자체가 좀 오보입니다. 제명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정식으로 발표된 적이 없고 네네. 그 날짜를 좀 뒤로 미루어서 네네. 19일 날이 저희들 의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18일 날 정도에 안을 올리자. 그 사이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뭐 제명 만장일치 이런 이야기는 잘못 나간 이야기.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뭐 불륜 때문이 예, 불륜은 아니라, 아니고. 네, 예. 이제 폭행하고 그런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윤리 그렇죠. 특위가 이게- 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밤에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대리기사를 폭행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뒤에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이 불륜 부분을 이제 그 해당되는 사람 남편이 터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니까 이것은 네. 그냥 참고로 할 뿐 전혀 공식적인 의지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근데 네.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언론이 약간 선정적이니까. 예, 바람을 불리더라고요. 섞어가지고 네네네. 그죠? 네. 윤리위의 핵심은 폭행. 폭행만을 가지고 하고 있죠. 네네. 근데 그 폭행만으로도 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시의원이 주민을 때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전혀 안 때렸다고 자꾸 거짓말을 잡았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도 많이 취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때렸습니다. 그러면 맞은 사람은 전치 3주. 전치가 3주 나왔는데 그럼 자해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이제 윤리위원회 내부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심각한 데로 가고 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 의원님께서 손으로도 뛰시고 발로도 뛰셔서 우리 김해 시의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 한 주간에도 우리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3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원대학교 이홍숙 교수님을 모시고 김해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또 이해하려면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사 시간에 뭐 고대 사회 뭐 이런 걸 배우면서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 이렇게 뭐 나눠서 그렇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와 같이 이게 이제 문화 인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 역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역사 시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문자, 또 시간 인식입니다. 지금 우리 역사 시대 시간 어떻게 인식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예,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연월일. 연월 1, 예, 또
쪼개고 있어. 뭐 아름다운 어차피. 시추분초. 오늘 왕조 시대. 예, 뭐 그렇게 막 질러보 있어. 뭐. 그렇죠. 일단은 지르다 보면 뭐 잘 볼 수도 있겠죠. 거의 다 맞지 않을까요? 그죠? 그 우리가 나서 태어나서 죽고 뭐 이런 걸 이제 세 단계로 나누잖아요. 그죠? 예, 전생이 있고 이제 현세가 있고 네네네. 나중에 뭐 미래, 인생이 있고 이걸 우리가 삼생이라 그러거든요. 네. 예, 삼생의 사고가 생긴 것도 역사시대의 산물입니다. 이거 몰랐죠? 예.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속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또 금이니까 돈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노동 임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우리 시간 대비 타임 얼마, 시간하면 돈이 알바, 되고. 시간당 얼마, 그죠? 예. 나는 시간당 얼마 짜릴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가치. 한국을 보면 돌같이 해보면 시간이 돈인데. 최영 장군이 원수로다. 세월의 이야기다. 그렇죠. 그렇죠, 세월의 세월의 이야기도 이야기다. 살짝 또 있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예, 이런 뭐 시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맞습니다. 한 번 간 시간 다시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역사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걸 이제 시간을 우리가 한 번 간 시간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일회용 컵하고 같아요. 재활용할 수 없는 시계의 바늘은 그 자리를 돌고 있는데 예,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매일 그 자리를 돌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어제 다르고 그렇죠. 오늘 다르고 그렇죠. 예, 뭐 외모도 그렇잖아요. 이광현 30대 얼마나 미남이었겠어요. 뭐 지금도 미남이지만 네, 오늘 목욕하고 오셨는지 더 빤질빤질하게 좀 중후해졌죠. 감사합니다. 오늘 화면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우리 모니터 따로 영숙 박사님도 화면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 그렇죠. 예. 나중에 실무를 하긴 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현대의 그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의 그렇죠. 개념이고 네, 네. 이 시간은 그 이례적인 거죠. 돌아오지도 않고. 예, 그래서 네. 세월이 쌓인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금은 역사 시대잖아요. 그거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문화인류학적 용어로 그렇죠, 이야기를 그렇죠. 할 때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선사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걸 신화시대라고 신화시대.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시대 구분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이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렇죠. 지금은 네. 사람이죠. 사람 중심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 중심의 시대가 아닌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를 신 중심의 시대, 그렇죠. 신화 시대라고 신화시대.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명의 생성을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 신화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이런 짐승을 끌어다 와서 공을 그렇죠. 데리고 왔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화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대표한다는 표현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적절한 어휘를 못 찾았어요. 어쨌거나 드러내주는 표현하는 그 의례적 용어로서 네. 입사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입사의례. 예, 입사의례, 입사식. 영어로 말하면 initiation story. 예, 발음 괜찮죠? 네, 너무 좋으세요? 참기름 좀 바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자로 쓰면은 그 들입자에다가 네. 그 사회할 때 사자 있잖아요. 이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하면 이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게 사제라는 말로 대체도 그렇죠. 무방한 것이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적인 용어죠. 그 우리가 이제 역사 시대에 들어서면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신흥 종교의 탄생입니다. 현대 종교의 그렇죠, 탄생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자연적 존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이 초자연적 존재하고 이제 그 관련이 있는 시대가 신화 시대라면 이 신화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초자연적 존재의 역할을 대신할 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 자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면 성인들이죠. 종교의 교주가 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붓다도 생기고 알라도 생기고 예수도 생기고 이들이 생겨나는 기저에는 경전이 기록이 되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요 이전의 시대를 이제 우리가 신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화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의례를 입사 의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신화적 주인공
소위 주인공이 신성한 존재다, 신적 존재다 하는 것들을 증명을 해 보이는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사 의례입니다. 근데 이 입사 의례를 마치기 전의 상태가 있습니다. 예, 이들이 어떤 소위 말하면 그 실체가 있긴 하지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직 의례를 마치지 않은 상태,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외모를 짐승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나 바람, 아니면 또 사람인데도 어린아이가 갑자기 막 어른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개구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지렁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용은 이제 사실 실체도 없는 건데 뭐 이런 모습들, 살모사라든지 뭐 이런 짐승의 형태들, 뭐 벙어리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얼굴이 기형인 경우도 있어요. 입술이 새우부리처럼 나와 있다든지, 아마 이제 그와 관련된 용어들이 선택이 되어져서 채택이 되어진 거죠, 그죠? 되어져서 공웅자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제 이게 웅녀로 기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게 상문유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전되어서 오다가 기록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뒤로는 전부 다 기록에 의존해서 이걸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감은 잃어버리고 웅녀. 그것만 남는 거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슨 곰을 숭배하는 의식이 있다는. 그래서 애들 동화책 보면 곰하고 소랑이만 나오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테미즘이라든지 애니미즘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수님 말씀은 곰이 아니었다. 그렇지. 노베어, 네버. 결코 곰이 아니었다. 그래서 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곰웅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의 원래 음은 감이었는데, 그래서 웅녀가 누구냐면 진호신이에요. 대제신. 그러니까 그 환웅이 거짓 변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 신단수 안에서 웅녀와 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잉태를 하고 나은이가 단군이다. 그래서 환웅과 웅녀의 결합을 하기 전에는 이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거든. 근데 그들이 결합해서 나은이가 단군이고, 단군에 의해서 구조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건국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결합은 사실 의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웅녀가 동굴 밖에서, 이제 동굴 속에서 뭐 쑥과 마늘을 먹고 온이를 견디고, 사람들이 쑥과 마늘을 먹었다 그러니까 진짜 쑥하고 마늘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것도 참 재밌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더 이상 뭐 이해할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게 대다수가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뭐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이게 다 의례적 과정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의례를 마침으로써 웅녀는 이제 징호신격으로서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신적인 존재다. 그 질서를 누가 고스란히 가져갔습니까? 단군이 가져가서 신적 질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때의 그 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이 내려준 질서대로 이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신화에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언제 가장 제일 행복하냐? 신적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등도 고민도 없죠. 그래서 의례를 주기적으로 거행함으로써 속된 사람에서 다시 신성한 존재로 태어나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북한이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 왜 갑자기 북한? 신적인 어떤 그 존재를 만들어주고 나니까 그 지시에서 사람들이 그러는 같다고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그냥 살아버리잖아. 그렇죠. 신화적 메커니즘이 그렇게 가면 이제 독재가 되는 거죠. 그게 어디든 다 적용되어집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건 독시국 신화를 다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화를 만들 수 있죠. 세종대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신적인 이치에 따라서 나라가 움직이고 있으니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은 모르는데 앞에 나름 신적인 어떤 개념을 만드는 다음에 그걸 갖고 통치 개념으로 써버리는. 그거를 만드는데도 그 메커니즘을 창조한 게 아니고 신화적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차용해서 쓰는 거죠. 물 마시고 그런 이제 의례를 이제 뭐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의례의 이제 바탕이 뭐냐? 신화 시대의 세계관에 있다. 이것과 이제 아까 말한 이제 그 지명이 생성된 틀,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제 4부 우리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김병곤 추모 강연회를 지난주에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14일 목요일 7시에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제 열리게 되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주최하시는 분이 우리 이광희 의원님이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 주최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김병곤 추모 기념물 건립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추진위원장을 배병돌 현 시의회 의장님이 맡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사무국장을 맡고 자문위원을 2사람 둔다. 근데 그 자문위원은 김경수, 민홍철 2 국회의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6시 30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철 전 국회의원을 초청합니다. 이분을 초청한 이유는 네. 이분이 같이 재판대에 섰던 네, 사람. 민청학년 사건으로. 네. 민청학년 사건 때 그 이철 이분도 그때 유명했죠. 전국에 수배가 돼가지고 네. 그 같은 재판대에 서서 사형을 구형받고 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영광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분을 모시고 네.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행복학교 관련해서 이제 12월 12일 날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김해 여객터미널 3층 김해 창업 네네네. 카페 네. 공간에서요. 마을 안에서 교육 희망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동의대학교 교수 홍재봉 교수님 모시고 특강이 있는데 네네. 이게 김해 마을 교육 공동체 연구회라는 곳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은 행복학교를 넘어서 김해가 행복교육 지구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마을 안에서 마을이 왜 교육에 그렇지. 참여해야 하는가, 왜 교육의 희망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재밌겠는데요. 같아서 네. 또 다음 소식은 우리 금관가야 도읍지인 경남 김해에서 가야시대 논경작지가 처음 발굴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강산문화연구원 조상훈 연구원이 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해주기로 했는데요. 네, 김해는 또 뭐 주로 패총, 그다음에 귀족들 무덤에서 나오는 부작물, 네네네. 이런 것만 나왔지 서민들이 농사를 어떻게 짓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의 터전이 안 보였거든요.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김해평야 일대가 원래 가야 시대에는 다 바다였다라고 바다, 네 예.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수로 왕비른 그 자리가 거기서 네네. 보면 앞쪽이 지금 평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바다였었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바다를 얘기를 보면서 하더라고요. 자기 나라를 항상 꿈꾸도록 네네, 그렇게 네. 그 자리를 예, 무덤 자리로 그래서 했다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가야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가야인들이 식량 생산 지역이 어디였는지 다 의문을 가졌었는데 이 일대에 논 경작지가 이렇게 발굴이 되니까 아마 좀 연구에 대한 이런 의문을 푸는 실마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군설공고 쪽이 조금 위치가 높거든요. 아, 거기가 높은 데인가요? 약간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기 역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수로 왕릉이 뻘밭이었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높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수 있죠. 있겠다. 뭐 그렇죠. 아마 또 이제 연구자들이 또 거길 통해서 또 뭔가 얘기를 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낙동강이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농사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뭐 얘기를 듣기는 뭐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 김해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집에 이런 토기 같은 게 하나씩 다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밥그릇이 네, 개밥그릇이 막 몇천 년 전 거. 예, 일본 사람이 보다가 네. 지나가다가 보고는 예, 개밥그릇이 자기 눈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돈 조금 주고 네네 사가는 거죠. 예, 사가는 거죠. 그걸 돈을 주고 사면 이제 된다고. 네. 근데 그냥 뺏어오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녹음을 했는데요. 오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도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도로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첫째는 그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네. 뭐 구경하러 갔다 오거나 놀러 갔다 온 거 아니고 12월 4일 월요일 날 신공항 건설 반대 대책위원 4분하고 저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갔죠. 지금 현재 제주 2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주 2공항은 제주도지사부터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전부 다 하자 그런대요. 찬성이죠. 찬성. 네. 그런데 네, 해당되는 찬성. 지역의 주민들하고 지역의 뭐 관련된 종교계라든지 분들. 네. 문화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세력이 좀 약한 듯 보이는데 대신에 이분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어제 그렇죠. 요 사이에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정부가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네네. 기본 설계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본 설계 용역을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이때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 김해는 벌써 기본 설계 용역을 하고 들어갔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중재라고 지금 일하고 네,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죠. 기본 설계 용역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해라는 단서를 붙였대요. 그 단서에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니까 기본 설계 용역을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연말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제 극한적으로 막고 이런 상황인데 저 서울에 가면 광화문에 세월호 광장이 있잖아요. 네네. 세월호 광장에 이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12월 천막동성. 4일 날 네. 만났는데 12월 5일 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자기네들 준비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주도의 이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제주도가 사실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크지도 않은 섬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긴 하지만 인구도 한 60만 정도 살고 그런데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맞아요.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발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고 네네. 특히 중국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애착이 없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그냥 막 거의 개발 마음대로 개발하고 돈만 벌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사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놀아나가지고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소위 환경적 용량, 네네.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토지와 환경이 갖고 있는 그 용량보다도 훨씬 더 그렇죠. 관광객이나 개발을 많이 과부하가 하려고 걸리는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마을이나 이게 섬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40일간 단식도 하고 그리고 가니까 단식은 끝났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좀 치료를 하고 돌아와서 그래도 우리하고 이야기할 정도는 됐는데 그 전에는 완전히 누워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 무슨 뭐 개발하는 거 반대. 우리는 이제 소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뭐 이런 반대한다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은 정말 제주도를 사랑하더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이 땅과 환경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막 해라고 하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반대를 해서 지금 일정 정도 거기도 성과가 있어요. 아마 제주도는 그 강정마을에 네, 관련된 강정마을의 교훈들도 얻고 있어서 그렇죠. 교훈을 많이 갖고 네,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왔듯이 제2공항을 만들면 여기에 공군기지 들어오겠죠. 공군이 들어온다. 네. 결국 미국이 제주도를 중국을 전략기지로 만드는 견제하는 거죠. 전략 첨단기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제주도가 완전히 그냥 군사기지화 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막아야 한다. 싶습니다. 근데 아침에 가셨다 바로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오후에 왔으니까 제주도에 있은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그것도 뭐 버스 타고 왔다 갔다가 뭐 움직이는 밥만 한 그릇 먹었죠. 그 정도 하고 구경이고 뭐고 없이 이제 그 이 해당되는 지역이 성산면이거든요. 서귀포시 성산면이면 성산 일출봉이 있는 딱 보이는데 그 지역인데 성산 일출봉도 못 보고 왔어요. 아이고. 예, 못 보고 그냥 왔습니다. 대단히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 예, 우리 김해시에도 좀 김해도 상당히 그 이런 전략적으로 잘 싸워야 되겠고요. 현재 김해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냐 보니까 그게 세울 때도 자체에 그 와이어로 평형 감각을 딱 중심을 잡고 맵스톤을 들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보니까 무너진 거 보니까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사진으로 기본을 안 보니까. 지킨 거지. 예, 그렇죠. 기본을 안 지킨 거죠. 기본부터가 바로 서야 그런 이런 그 사고는 없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대부분의 사고들을 우리 요즘에 나는 사고들을 보면 다 인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인재 참 맞는 속이 것 상한 같아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오늘 뭐 기사도 보니까 올해만 크레인 사고로 18명이 사망했어요. 사소한 원칙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작은 안전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할 텐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낚싯배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낚싯배와 관련된 안전 규칙들을 또 네네. 들여다본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도 지켜진 게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지켜진 것 같 보이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같은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고의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은 구조하지 못했던 게 더 문제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던 그 내용을 보면 사소한 안전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 예. 그 안전장치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켜졌었더라면. 그렇죠. 예. 아니면 매뉴얼대로 뭔가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그대로만 시행했었다라면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반성하게
생각하게 되는 게 제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현장에도 그런 안전규칙들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맞-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고 소화기는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한번, 점검하고 예. 뒤집어 봐야 되고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도 손대지 않거든요. 먼지 뽀얗게 뭐 이러다가 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재수가 없어서 그래.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났던 게 울산에서 났던 거는 거기 보면 볼트가 규격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이 거대한 걸 세우면서 어떻게 규격에 맞지 않는 걸 쓰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원전 때도 다 그렇죠. 네. 무슨 엉망 네, 부실한 그 부품들을 많이 써가지고 네. 크레인 같은 걸 전부 다 한 20년 낙후된 음, 걸 일본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우리 업체가 해당 업체가 그렇게 뭐 정인품을 만든 이런 업체가 아니라 그런 업체에서 만드는 걸로 세워지고 이러니까 그렇구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부터 인정하는 그 회사가 있든지 예. 검사하는 게 그렇게 있거나 해서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결국 원가 절감하려고 라고 되겠죠. 네. 원가 절감하다가 정말 인명이 손실되고 인명 사회적 비용이 사망 훨씬 많이 훨씬 들어가요. 많이 그렇죠. 들어가죠. 네. 우리가 옛날에 그 성산대교 무너지는 것도 눈앞에 봤잖아요. 진짜 성수대교. 성수대교. 성수. 그것도 어떻게 네. 그렇게 진짜 폭격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지.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한 사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렇죠. 안전한 사회. 아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한 나라라고 네. 자랑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원칙이 많이 무시되고 그리고 물량만을 좋아하고 사람을 좀 경시하는 이런 풍조가 몇십 년 동안 지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대규모 그 사고가 날 수 있죠. 우리나라가 정말 그 문재인 정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 중심의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는 그렇게 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2부입니다. 손으로 뛰고 발로 뛰시는 우리 이광희 의원님께서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김해 시정을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뭐 지난 일주일 동안 김해 시정에 일어난 일이 많겠죠. 네네. 수많은 그런 사건이나 사고 뭐 또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할 만큼 좀 알고 있는 것에 네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조금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장 쟁점이 됐던 게 국가 공무원 숫자하고요. 또 그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을 하는 거, 그다음에 수당이고요. 그다음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이제 인상된 부분들, 그다음 법인세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초점이 됐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의외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동수당이었거든요. 근데 아동수당이 생각보다 의외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0세에서 5세까지죠. 이 아이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러니까 72개월 동안 10만 원씩을 주는 건데 상위 10%는 제외하고 그렇게 나머지 90%까지를 지급 대상으로 한 거죠. 10% 빼고 주자고 한 결정을 민주당과 국민당이 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공격은 이제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했겠지만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그 10%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지금 민주당과 국민당의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로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개념을 잘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보편적 복지는 재벌 자식도 가난한 사람 자식도 같이 줍니다. 네. 그런데 재벌은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안이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위 10%를 네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바꿔서 보면 10만 원 받으려고 애 놓겠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출산 문제가 저출산하고 아무 상관이 네.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보편적 네, 복지 보편적- 차원으로 예, 봐야 예. 되는 거죠. 그리고 참 그렇죠. 네. 이게 먹을 것도 다 주는데 아무도 나 안 주면 빈정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차별감입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이 10만 원 수준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말 애들-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라 네.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아이 놓았을 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겠다. 우리 정말 지금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키울 수 없으니까 책임질 수 없으니까 포기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대책이 필요한데 10만 원 수준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애를 놓으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부하고 그럼요. 네.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 놓으면 네. 왜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세금 내겠다는 건데 그렇죠. 안 내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나라 정당하게 전체 내겠다는 경제 거. 수준이 그렇게 되거든요. 네. 되는데도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예산에 대한 총평가를 그 나라살림연구소의 소장이 하시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뭐 기초연금, 혁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복지에 관련된 시민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감액해다가 쪽지 예산으로 다 썼다. 그러니까 SOC 예산으로 썼다. 이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쪽지 예산은 주로 토건업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동네 길 내주세요. 우리 동네 다리 놔주시오. 근데 우리 동네가 아니고 전체적인 복지의 수준을 높입시다. 네. 이런 쪽지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그 관련된 의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게 수당으로 주거나 사회복지로 주는 건 줘버리면 없어지지 않냐. 근데 다리를 놔주고 도로를 놔주는 거는 다 보이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네, 했다고 자기가 했다. 네. 주장할 수 있고. 어제 오후에 또 크레인이 또 넘어졌어요. 용인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관련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지고 그렇죠. 빨리 공사 끝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 물량주의로 예. 갚버리면 결국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상하고 안 그래도 사람이 경시되거든요. 그 클레인 그 신랑 이제 토목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래 클레인이 어떻게 이 무거운 거를 몇 톤을 들고 나르는 그 기계가 이렇게 쉽게, 종이 그쵸? 뭉그러지듯이 이렇게 김해 설정! 우리 김해 썰전 제9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신 분들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핫쌤입니다. 예, 김해시 의원 이광희입니다. 네, 삶의 공동체를 꿈꾸는 이한준입니다. 장유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손쌤입니다. 오늘도 같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 좀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 좀 몸을 좀 먼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벌써 1년 됐습니다. 그렇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유라라고 하는 백두 실력이다 이 얘기하는 바람에 이화여자대학에서부터 그 부정 입학에 대한 시위가 시작됐고 그리고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시작돼서 결국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시작됐고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 이걸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어떤 뭐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 민주적 절차를 가장 크게 어긴 대통령을 가장 민주적인 헌법 절차로 심판을 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을 바꾸는데 뭐 피도 흘리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뭐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인데 정말 이거는 피 한 방울 안 날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으시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요즘이 제일 살기 좋다. 왜냐면 어릴 때 일제시대였고. 그렇죠. 나이 좀 들어서는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가난, 이제 독재를 지나서 지금이 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그래도 좀 참 대한민국의 역사에, 행운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960년은 제가 그때
뭐 있었지만 이제 너무 어렵고 그 이제 1987년 6월 항쟁은 이제 저도 젊은 나이로 뛰었고 이번에는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그 촛불 집회에 같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우리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게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특히 이번 이런 그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명예롭게 이 부양 권력자를 바꾸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운 이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아마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그 촛불 세대야. 맞습니다. 굉장한 그렇죠.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우리가 6.29 세대라고 막 네. 얘기했었는데 예, 그게 참 역사적인 날이근데 제가 그 몇 년 전에 김경수 의원님을 이제 대기치기 전에 만났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뭐 집회나 이런 걸 할 때 정말 충돌 없는 정말 깨끗한 그거를 축제처럼 하자는 그 말에 굉장히 꽂혔는데 그게 바로 이날 촛불 집회를 제가 계속 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성숙한 그런 시민이 그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슴이 뿌듯했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발표할 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예, 진짜 하염이 나는데. 예, 성냐보다 그런 눈물이 나는지. 네. 감동. 최근에 그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중요한 사건이 뭐냐고 딱 하니까 2등이 탄핵소추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1등이 뭐겠습니까? 8.15래요. 해방. 그렇죠, 해방. 해방 이후에. 네, 해방이니까. 해방 이후에 정말 가장 크네요. 인상적인 사건. 인상적인 네. 사건. 네. 아, 6.25 전쟁이 아니고 그러네요. 이 민중이 승리한 네, 역사니까 네, 네. 그만큼 내리에 깊이 네. 꽂히는가 봐요. 요즘 아직도 이제 그 박근혜라는 이름을 안 쓰고 503호 503. 지칭하는 경우가 네, 많죠. 503이라고 예, 하죠. 그 하여튼 503호씨께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정말 큰 기여를 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네. MB 같은 사람이 다시 대통령을 했다면 더 많은 해악을 끼쳤겠지만 그렇죠.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했을까. 예,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에버트 재단에서 인권상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12월 5일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그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퇴진운동에서 온라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선정되었던 우리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였죠. 장혜진 씨, 단원고 출신입니다만 이분이 가서 대표로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진운동 측에서는 내년입니다. 2월 18일, 3월 10일에 그날이 이제 탄핵 1주년이잖아요. 그날 복사본을 광화문에서 나눠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하셔서 거기 가서 상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만 장을 복사해가지고 원래 1,700만 명한테 준 거니까. 뿌려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돌아와서 이제 지역에서 또 주고.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인권상 자체를 정말 좀 기념해서 동상을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 다른 기념이 이건 정말 전 국민적인 기념할 만한 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동상으로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마다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평화의 소녀상 옆에다가 하나씩 다 세워놓고 좋겠어요. 또 그때 광화문에만 모인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도 모이고 김해에도 모이고 그 각 지역에서 사실 시민들이 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한 97일 만에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역시 불참했고, 그래서 본회의 제적 의원 178명 중에 찬성이 160명이고 반대 15명, 기권 3명. 당초 예산안보다 크게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거의 원안 그대로 됐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다음 날 대통령께서 고생했다고 기재부 직원들한테 피자를 쫙 돌리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기재부 안에 있는 공무원들, 또 경비원 보시는 분들, 또 미화원들 이런 분들 다 합쳐서 또 그 피자를
중소업체에다가 시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피자마루가 대박을 치고 있는데요. 상한가라는데요. 그래서 피자 350개 주문해서 다 나눠 먹었답니다. 피자마루가 이렇게 대박을 치고 하는 걸 보면 골고루 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피자의 땅, 뭐 다른 뭐 업체들하고 떡볶이를 쏘신 네네 종류를 다르게 종류를 좀 다르게 네네네 과사를 하든지 네 김밥을 하든지